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자녀에 대한 부분인데, 그래도 좀 먹물 좀 먹었다는 양반이 한번 터트린 사건이 있어. 그게 뭔지 알아요? 생물학적으로,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잡종 강세라는 말이 있단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, 첫 번째로. 잡종 강세. 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잡종이라는 말로 순화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근데 나는 틱이라는 말이 뭔지 몰랐어. 이게 또 큰 문제가 된 거지. 더 불나는 집에다가 그냥 기름을 때려 부은 거지. 프랑스 파리 폭동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아이,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, 잘 이끌고 잘 선도해서 잘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.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부정적으로랄까,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거지. 우리 애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야. 또라이 같은 새끼지. 이 새끼가 익산시장이라는 거예요. 정현율이라는 놈이. 그 단어를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사용했냐는 거죠. 이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평상시 자리에서. 그치. 뭐 평상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얘기하면서 부하 직원들이나 회의 시간에도 잡종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을 수도 있고. 그렇지. 안에서 새는 바람에 밖에서 샌 거지.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네. 씨.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할 거면, 할 생각이면 베트남에서 살 각오를 갖고 있어라. 한 배 가족이 한국에서 살 때 가장 힘든 거는 내 자녀들이, 내 새끼가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. 차별 대우를 실제로 지금 받고 있다 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고충이고,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자녀에 대한 부분인데, 이번에 또 이제 제대로 사건이 터졌잖아.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색안경, 그거를 그래도 좀 먹물 좀 먹었다는 양반이 한번 터트린 사건이 있어. 그게 뭔지 알아요? 무슨 어디 시장이 뭐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만 알고 있어요. 뭐 정확히 어떤 말 했는지는 모르고. 그 6월 11일에, 그러니까 지난달 6월 11일에 원광대학교 대강당인지 뭐 체육관인지에서 다문화가정 체육대회가 있었나봐요. 다문화가정 모임이 있었나봐. 600가구 정도가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익산시장이 나온 거지. 익산시장 이름이 정현율인가 정율현인가 아무튼 그런데,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,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나도 정확히는 몰라요. 근데 뉴스에서 이제 발췌한 중요한 포인트만 나도 알고 있는 것 뿐인데,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, 생물학적으로,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잡종 강세라는 말이 있단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, 첫 번째로. 잡종 강세. 이 새끼가, 나는 좀 새끼의 시장이래매. 익산시장이라는 새끼의 대가리가, 그 딕션이 정말 더러운 거야. 잡종이라는 표현은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단어야, 일단. 그죠. 교잡, 교배 이런 단어하고 어울리는 거라고. 사람이 새끼를 만든다고 교배를 하는 건 아니잖아. 그죠. 잠자리를 하는 거지. 돼지가 새끼를 칠 때 교배를 시키는 거고, 교배와 잡종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단어인 거야. 근데 이 새끼의 대가리 속이 궁금한 건데,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, 사실.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, 그 뒤에다가 프랑스 파리 폭동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아이,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, 잘 이끌고 잘 선도해서 잘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.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부정적으로랄까,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거지. 우리 애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야. 또라이 같은 새끼지. 이 새끼가 익산시장이라는 거예요. 정현율이라는 놈이. 이 이야기가 우리는 6월 말쯤 퍼졌어요, 베트남에. 그 6월 달에는 뭐 저기 한국에서 시작된 건데, 이제 국민청원 올라가서 익산시장을 이제 사퇴하라고 청원 올라왔는데, 나는 그때 21일인가 그걸 알아갖고 가보니까 벌써 뭐 2만 명, 3만 명 막 돌파하고 막 이러더라고.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도 계속 역마다, 또 익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서울 역마다 막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더라고. 여기서 더 열받은 거는
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를 막 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하니 이산시장이 이 새끼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해명을 한 거지. 시위하는 현장에 가서 해명을 했나 봐. 그 영상을 봤어요. 해명을 처음에는 사과문이라고 해갖고 보냈대. 근데 그 사과문에 사과는 진지하게 한 것 같기는 해. 근데 거기서 또 실수가 있었어요. 거기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중한 사과문에 중간쯤에 튀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잡종이라는 말로 순화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근데 나는 튀기라는 말이 뭔지 몰랐어. 내 딕션에는 튀기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. 그런 표현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나는. 그런 단어가 있다는지도 몰랐어. 튀기가 뭐냐면 혼혈인을 얕잡아 부르는 그런 말이래요. 그러니까 이게 또 큰 문제가 된 거지. 더 불나는 집에다가 그냥 기름을 때려 부은 거지.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네. 내 생각은 그런 거야. 익산시장이라는 새끼의 말도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새끼하고 같지 않을 것이냐. 사실 이런 게 더 걱정인 거거든 나는.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익산시장을 사퇴하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놈을 제외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말 잡종을 바라보는 눈빛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. 난 사실 그런 생각 갖고 있을까봐 난 그게 되게 걱정인 거고, 이 사람이 시발점이 된 거는 주둥이에서 그 잡종이라는 단어를 꺼낸 거지. 나는 사실은 이 정치, 이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. 사실 내가 유튜브 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사실 취미생활이고 내가 베트남에서 잘 살아가고 사업을 어떻게 잘 해가고 또 이민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한배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, 그래서 좀 베트남 좀 알려주고도 싶고, 그리고 베트남 사업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슈 유튜버들이 이슈를 걸질 않아. 당연하지. 그 사람들은 사실 다문화 가정이 아니니까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, 워낙 한국 사회가 지금 워낙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슈적으로 좀 큰 이슈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묻히는 걸 수도 있겠지만, 사실 나라도 이야기를 안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입에 담기조차 거북하고 정말 불쾌한 미친놈의 이야기야. 비상식적이다. 그 새끼의 대가리, 정유련이라는 새끼의 대가리에는 아니요, 나는 일단 이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이런 새끼가 시장이 됐을까? 그 새끼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영향을 받을까봐 우리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, 얘가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나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야. 사실은 이 새끼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. 어차피 이 새끼는 잘라버리면 그만이니까. 그리고 이런 새끼구나 하고 버리면 되니까. 근데 시장이나 되는 놈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색안경을 가뜩이나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봐 나는 그게 좀 두려워. 아니 21세기고 국제화 시대고 그런데 국제 커플을 이해를 못하는 거 그 자체가 촌놈 아니야? 국제 커플이 되지 못하는 게 촌놈 아니야? 내가 결혼 안 했다고 해도 나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. 이 사람처럼. 어떻게 주둥아리가 어떻게 뚫린 입이라고 그냥 막 잡종이니 뭐 튀기니 이런 얘기를 막 던져낼 수가 있을까?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네. 참 그거 있다. 문재인 정권 잡고 페미가 강세를 이슈 얘기 해결했으니까 다 풀자. 문재인 정권 잡고 그거 등 받아갖고 여가부 페미들 밀어주고 막 이러면서 한국 남자들 지금 잠재적 범죄자인 거 알죠? 얘기 못 들어봤어요? 한국 남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래. 이거는 진짜 한국 남자들이 이제 국제 결혼에 눈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긴 한데 정말 심각한 사건이 한번 저번에 터진 게 하나 있어요. 그거 알아요? 그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셋이 한 남자를 여경인가요? 아니, 경찰 셋이 한 남자를 타겟으로 잡아요. 지하철을 같이 타. 그리고 그 사람 성추행범으로 만들어. 이거 봤어요 혹시? 못 봤어요. 못 봤어요? 네. 이거 못 봤어? 그거 보고 그게 진짜라면 나 그건 진짜 꼭 봐야 돼. 내가 나중에 꼭 알려드릴게. 어떤 사건이냐면 한 남자가 지하철을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 뒤에 경찰 셋이 따라붙어. 핸드폰 들고. 그리고 그 남자가 딱 서 있는데 옆에 여성이 있었어. 그 여성은 관계없는 여성이야. 아무 관계없는 여성인데 경찰 셋이 전후 좌우에서 막 밀어. 여성한테 가게. 막 이렇게 미는 거야.
어깨에 등으로 막 미는 거야. 그럼 핸드폰을 계속 찍고 있어. 그러다가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새끼손가락이 여기 옷고름, 팔 옷고름에 살짝 닿았어. 그게 결정적인 증거인 거야. 성추행을 했다고. 그리고 찍어놓고 또 웃긴 게 처음에는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밀어가지고 그 공간이 없앴는데 공간이 많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그런 거를 시간 조작을 해요. 또 내가 유튜브 편집하듯이 시간 조작을 하는 거야. 원래는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편집한 거야. 그리고 새끼손가락 다는 건 초반이었는데 막 뒤로 가 있는 거야. 새끼손가락 단 게 그게 큰 문제야. 근데 그 사람을 한 달 뒤에 불러. 그 자리에서 현장 체포를 안 해. 한 달 뒤에 불러.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물어봐. 이런 비디오를 보여줘. 자기들이 찍은 비디오.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여성분에게 사과를 했냐. 준비되어 있는 그게 스토리가 있어요. 질문 스토리가. 그대로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은 성추행병이 되는 거야. 그 사람에게 사과를 했나요? 안 했습니다. 그 사람에게 피해에 대한 사죄를 하고 싶으신가요? 뭐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뭐가 정말 이렇게 여성분이 기분이 나빴다면 사죄해 드립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그때부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성추행범 되는 거예요. 빨간 줄 가고 2주 동안 구치소에 있거나 3개월 동안 있거나. 그런 사람들이 지금 피해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. 그거를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의 형님이 그거를 막 분석해갖고 그 비디오를 다 받아갖고 분석해갖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. 그거가 한참 이슈가 됐지. 내가 이 얘기를 왜 쓸데없이 많이 길게 했냐면 이 정유란 이 새끼가 우리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놨다는 거야.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. 문재인 한국 남자들은 민주평화당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새끼의 발언도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. 그걸 미리 관리해야 된다.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찌끄렸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단어들의 그 문장들에는 너무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잡종 튀기 그리고 범죄자 폭동.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어떻게 이런 새끼가 시장이라는 새끼고 이런 시장이라는 새끼의 딕션이 이거밖에 안 되지? 유튜브를 취미생활 하고 있는 나도 이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은 것 같아. 상식선에서 이제 나오기가 힘든.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? 열받지 않나? 나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. 저는 열이 받기보다 어떻게 이런 제 생각엔 너무 상식 밖의 사람이라 그걸 이제 공식 석상에서 한 시의 시장이라는 사람이 시면은 그 시에도 분명 다문화가 있을 거고 다문화 지원 정책이 있을 건데 그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단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시의 대표로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. 그러니까 심지어 익산시가 우리나라에서인지 전라도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남쪽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두 번째로 많은 2위 도시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도시에 익산시장이야. 저는 뭐 제 주변에서는 이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냥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한 딕션이 대다수 한국 사람의 그 생각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. 왜냐면은 뭐 제 나이 또래에서는 물론 매매혼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농촌에서 일하는 매매혼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에 제 친구들 주변에도 중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 많고 일본 사람을 결혼하는 친구도 얼마 전에 있었고 국제결혼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제 또래에서는 뭐 국제결혼이 어느 국적이 됐던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쪽에서는 아직도 좀 그분들한테 이제 국제결혼 매매혼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치 약간 부정적으로 처음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세대 또래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.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었고 다행히.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한국 사람들 생각에 나쁜 영향을 줄 거다라고는 좀 생각하시는 그 정도는 아니다. 긍정적으로 제가 보는 걸 수도 있죠. 자기 되게 명문대 나와서 그런지 되게 똘똘하게 욕하는구나. 그래서 나는 막 시팔점팔하고 이런데 되게 그렇게 똘똘하게 욕하면 왜냐면 어느 사회를 가든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. 그게 그러니까 자기 말하는 표현이 네.
나는 정의라는 새끼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는데 너 그냥 이상한 사람하고 나하고 엮지 말아주세요. 뭐 이게 약간 좀 되게 고급스럽게 욕한다. 되게 몰상식한 사람이죠. 그치. 몰상식한 사람이 비상식적인.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지가 되게 의문스럽고 솔직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고 그게 뭐 대다수 한국 사람들을 대변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저도 베트남에 넘어오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가 한국에 사는 게 맞느냐 베트남에 사는 게 맞냐 여러 사람한테 좀 조언도 구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좀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를 본 게 제가 결혼할 때쯤에 마침 그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딱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. 무슨 내용인데? 뭐 주된 내용은 매매혼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거였는데 그건 매해 한 번씩 하는 것 같던데. 네, 그거에 뭐 매매혼인 아닌데도 뭐 필리핀이나 뭐 다른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랑 연애 결혼해서 된 국제 커플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인식이 많아서 주된 내용은 와이프들이랑 애기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내용이 있어요. 그 다큐멘터리는. 아 그냥 그럼 내가 베트남 가는 게 낫겠다 라고 결정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다행인 거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외하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물어봤고 제 회사 다니는 회사 상사들한테도 물어봤고 사장님한테도 물어봤고 친척들한테도 물어봤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결혼 자체에 대한 안 좋은 피드백보다는 오히려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극소수라도 있으니 혹시나 네 애들이랑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냐. 그치. 그거를 이제 반대로 맞아, 걱정하더라고요. 맞아.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났던 건 아니고 그 몰상식한 사람들을. 근데 그 몰상식한 사람이 문제는 지금 몰상식한 사람이 굉장히 앞에 나와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그죠. 그게 이제 한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라는 사람이 문제인 거고 그 시장이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뭐 다문화 복지 지원 정책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땐 물러나야죠. 이 사람은 나도 사실 이 정도로 실수를 한 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익사는 내가 알기로 그죠.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으로 이득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고 그죠. 사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새끼 주둥아리가 문제지 이 사람 자체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. 근데 모르겠어요. 제 입장에서 뭐 잡종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공식석상에서 내기가 쉽지 않은 정상은 아니지. 그 단어를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사용했냐는 거죠. 이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평상시 자리에서. 그치. 뭐 평상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얘기하면서 부하 직원들이나 회의 시간에도 잡종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을 수도 있고. 그렇지. 안에서 새는 바람이 밖에서 샌 거지. 그래서 저는 제 상식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죠. 이 사람은. 그런 면에 있을 때 제가 사는 시에 만약에 사퇴를 안 하고 버팅기면 더 병신 될 거고. 그죠. 아마 가만히들 안 있을 거야. 제가 사는 시의 시장이나 구청장이었다 하면 이제 저는 사퇴 요구를 하겠죠. 그럴 거야.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익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경기도 서울권 할 거 없이 다문화 가정 사람들 다 튀어나와갖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사퇴를 안 할 수는 없겠지. 지도 그게 있으면 나가겠지.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지금 다문화가 좀 많아서 이거를 그냥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닐걸? 갈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.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네. 정상은 아닌 건 확실하고 근데 좀 이 사람도 좀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? 이 사람은 지금 연변 거지들 지금 자기한테 가고 있다는 걸 모를 거야. 내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김도현 대사 이야기를 할 때 내 유튜브에 올리고 김도현 대사에 대한 물론 김도현 대사가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닌데 말이 길어질 테니까 김도현 대사가 이제 다시 대사관으로 오는 걸 난 좀 바랬고 그래서 유튜브도 영상을 만들어서 짧게나마 이렇게 광고도 좀 하고 그랬는데 청원도 좀 들어갔고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한배가족협회에서 아무리 지랄하고 발광을 해도 국민청원 들어가면 1000자리가 안 가더라고.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400표? 이거 갖다가는 뭐 아무것도 힘을 못 쓰니까 차라리 이제 다문화 가정들끼리 좀 뭉치려면 좀 쪽수가 중요하잖아. 그죠. 원래 전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쪽수가 중요하다.
쪽수를 늘리기 위해서 중국 쪽하고 컨택을 하자. 그래서 난 사실 한중 커플을 좀 많이 알아. 우리 나이 또래에. 그래서 이제 한중 커플들이 있어서 사실 이 얘기를 한중 커플 친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 얘기하는 게 바로 연변 거지 보낼게요. 러시아 한러하고 한미 커플도 있어. 한내 커플도 있고. 그쪽에서도 마피아 보낼게요. 베트남에서도 마피아 보낸다고 그러고 지금 뭐 사람 지금 사퇴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지금 빨리 잠적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알까 모르겠다. 사실은 오늘 여기서 그냥 정일환 이 새끼에 대한 욕설을 그냥 죽으라고 쓰고 싶었는데 자기가 워낙 저기 점잖고 막 딕션이 좋고 말을 잘하는 친구니까 욕하기가 좀 힘들다. 근데 모르겠어요. 저는 욕설을 하고 그러면은 좀 본질이 흐려진다고 해야 되나? 그치. 그런 거는 있지. 이놈이 미친놈이라고 우리도 같이 미친놈하고 손가락질하면 똑같이 놈 되는 거니까. 솔직히 당연히 한배 가족 입장에 뭐 미친놈이지 하고 욕할 수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는 왜 둘이 이렇게 욕하고 있지? 보기 싫으네 하고 끌고 들죠. 그치. 앞으로는 나도 혹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려고. 다른 게 아니고 내 새끼한테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. 그죠. 이런 일이 있을 때 욕설이 너무 하고 싶을 때 자기를 찾을게. 다음에도 잘 부탁합니다. 뭐 하시는 거 없어요?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. 그렇게 하죠. 감사합니다. 재밌네요 이거. 재밌어? 이 유튜브 이렇게 하는 거구나. 편집하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? 이런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되게 쉽지. 내 유튜브 영상 보면 막 낚시하고 막 운전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막 그림 막 편집해야 되고 막 액션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데. 그러니까 형님 유튜브 보니까 낚시도 가셨던데. 낚시 영상 내가 좀 공들여서 만든 건데. 맞아. 베트남에도 그렇게 낚시터가 있는 줄 몰랐어요. 그치 그게 진짜. 형님 채널이 코이 TV처럼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코이 TV처럼 쳐질 생각도 없고 커지면 안 돼.